자, 삼물운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은 일간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을묘월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갑을목 일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갑을목 입장에서는 을묘가 비겁이잖아요. 비겁인데 이 갑을목 입장에서는 비겁을 식신처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사주에 무기토가 있다면 갑을목 입장에서는 이 무기토가 재성이 되잖아요. 재성이 되는데 재성으로 안 보고 관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편관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어떤 엉뚱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재성이란 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되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비겁을 대신 내보낸다 이거죠. 이 비겁을 양인합살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뻔히 쟁제야. 쟁제되는 줄 모르고 비겁을 대신 내보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쟁제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극토에서 토가 약해진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경신금을 한번 볼까요? 자, 경신금 입장에서는 관인소통을 하려면 토로해야 되는데 재극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재극인이라는 건 이제 제3자의 관점이고, 경신금 입장에서 보자고요. 경신금 입장에서는 이 무기토가 불편하다. 이 인성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관인소통이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인성이 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경신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식신제사라듯이 재극인을 한다. 정정화가 관인데 재성이 되니까 다루려고 한다고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 같은 관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재생관을 식신생제하듯이 한다 이거죠. 식신생제.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사주는 거죠. 먹을 거 사다 주든지 재생관을 해줬는데 관 입장에서 인성을 생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거나 멘토를 해주거나 이 관인상생이 필요 없다. 그럼 뭘 해달라는 거냐면 이 을목묘목을 키워달라 이거죠. 을목묘목을 키워줘라. 그러니까 이 경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을 키워달라는 거잖아요. 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돈 벌어 오라 이거지. 사랑 주는데 재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목을 키워라. 목을. 묘목이 식신이니까 식상만 있으면 된다. 식상과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왜 그러겠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성, 돈과 식상, 애들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취미 그리고 돈 그거만 있으면 된다. 무슨 남자냐. 근데 가끔 남자가 유혹처럼 다가오긴 하죠. 근데 이 관이 사랑 주려고 하면 재극인 한다 이거죠. 하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뭐 직장 내 관계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신금의 남편 입장이라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걸 해줘야 된다. 병장의 입장에서는 인성인데 인성을 식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여기 무기토를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인성을 식신처럼 쓴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진 권리로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식상이 극을 당한다. 손님한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임계수를 남자친구라고 본다면 뭐겠어요. 이 신랑하고 관인소통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본의 아니게 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일간으로 본다면 이거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 다른 일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나는 똑같이 행동하는 건데 타인들이 나를 오히려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수였는데 다른 일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토일간이라면 내 재성을 비겁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토일간의 재성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겨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관처럼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경쟁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성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브 쟤 때문에 제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던 거. 재성을 비겁으로 바라본다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싸움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성을 식신생제하듯이 인성을 주려고 하죠. 그리고 수일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단히 잘못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행표를 보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빙빙 돌려가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로 바라보는 포지션이 바뀌기도 하고 관점이 바뀌기도 하는 거라서. 자, 그리고 잠깐 보시면 그 댓글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갑인에서 뭔가 상황이 끊겼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만화 캐릭터로 할 수는 없잖아. 실제로 이민년 개묘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때 신분을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바꿨어요. 군인 신분이었잖아요. 군인 신분이었다가 이렇게 이민년 넘어가면서부터 개묘년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 이민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나를 강력하게 그런 분들이 한 명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오다가 좋았어. 계속 뭐 이렇게 화해 단계로 갈 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신이 딱 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다. 근데 나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전 모든 일간이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해년이 되면 김대중 후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경쟁을 하게 돼요. 1971년으로 알고 있는데, 신해년에 이 초선 의원이었던 그 김대중 의원하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이게 되는데, 차이로 이제 김대중 의원이 낙선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했잖아. 이때부터 쫙 장기 집권을 하다가 라이벌이 이제 하나 나타난 듯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인년에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불합리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갑인월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셨어야 돼. 불평등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냐 싶은 그런 것들을 내가 강요하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요하기도 하고 강요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에 끊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겠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고 보는데, 지지로 해수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천간에 뭐 임수나 있으신 분들은 10월에 선출했던 이 대통령을 못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 또 이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점 포악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권 탄압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요게 좀 문제인데, 도끼 만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김인현의 이제 암살되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갑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지. 근데 그 상대방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방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인현에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염려해서 내 맘대로 하다가 언제 당한다? 김희의 참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신년에 1980년 어떻게 보면은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세 영상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바꿔봤자 이런 흐름에서는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다 쌤 굳이 이게 참 뼈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해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오행에 대해서도 일단 목극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자면 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행적으로 봤을 때 금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되거든요. 붙박이처럼 있는 게 금이라면 이 목이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겠죠. 시행착오를.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무한 반복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비겁들을 대신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내 영역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인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식상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도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초보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돼가지고 웬만하면 명리 용어를 안 쓰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습니다. 운세 뭐 계속하죠. 뭐 한 달 내내 뭐 할 게 뭐 있어. 계속 일간별 운세 계속하죠 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